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5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정축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라고 하는 특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화가 되겠습니다. 화. 근데 어저께 양화인 병화에 대해서 공부했듯이 오늘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화가 됩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었습니다. 양화의 기질,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화는 음의 기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 양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자와 같다 그랬죠. 남자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강하고 맹렬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자와 같다, 여성과 같다. 그래서 부드럽고 음유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강하고 씩씩하고 그 다음에 굳세다 이런 느낌이다라고 하면, 음은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하더라도 병화는 태양지화의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에는 등촉지화라고 합니다. 등촉지화. 그래서 병화는 맹렬한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아서 촛불 같은 개념 내지는 모닥불 같은 개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닥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촛불 켜놓으면 마음이 막 붕 뜨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니죠. 촛불 켜놓고 있으면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기분이 어떻게 돼요? 좀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 같은 거 가게 되면 빠지지 않는 코스가 뭐예요?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게 됩니다. 모닥불, 밤에 모닥불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죠. 바로 정화라고 하는 개념은, 등축지화라고 하는 음의 음화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러한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온화한 기운의 불이라고 하면, 병화인 양화는 남자와 같은 어떤 맹렬한 기세의 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나 있었죠.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빛이 강해지고 열기가 뜨거워진다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광 내지는 수보양광이라고도 하죠.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거는 비단 정화뿐만 아니라 병화 또한 임수로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공통점이 되겠고, 병화도 개수를 쓰는 경우를 별로 없고요. 정화도 특히나 병화에 달리 정화는 개수를 쓰지 않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우로수라고 해서 개수는 비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촛불 켜놨거나 내지는 모닥불 켜놨는데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일간이 왕할 때 임수가 없으면은 개수로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용도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정화 같은 경우 왕하더라도 임수를 쓰면 썼지 개수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 일간이 4월 5월에 태어나서 화가 왕하면 부득이 개수를 쓴다 하더라도 정화는 임수 쓰는 것이 훨씬 낫지 개수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든 병화든 일간이 약했을 경우에는 생조를 받아야 되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죠. 양에 해당되는 양목인데, 간목이라고 하는 정화 입장에서는 저것이 정인이 될 것이고요. 병화 입장에서는 저것이 편인이 될 것인데, 이것이 정인이 좋고 편인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잘못된 것이, 화를 생하는 것,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화를 생하는 것은 양목인 간목이 좋은 것이지, 을목 같은 경우는 풀과 같죠. 풀과 같아서 그것도 어떤 물기를 가지고 있는 풀이라고 해서 이걸 습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인이냐 편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를 생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양목인 간목이 음목인 을목보다 어떻게 돼요? 화를 생하는 그런 힘이 좋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이것이 편인이라 하더라도 병화가 약할 때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생겨해 주는 것이고, 정화는 당연히 양목인 간목, 이것이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을목이 아니라 뭐다?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할 때 인위적인 불이라고 했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불이죠. 전기불도 사람이 밝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전기 장치를 만들어서 불을 켜는 것이고, 촛불도 모닥불도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연료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죠. 연료. 그래서 모닥불은 장작이 필요한 것이고,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일간이 약했을 때는 같은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간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인성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정화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육친 간의 관계에서 부모님, 특히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돈독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돈독하니까 엄마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은, 관계가 나쁘더라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얘기죠. 정화는 그래서 모친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해야 되고, 또 인성이기 때문에 정화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정화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많고, 또 정화일간들이 촛불과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일간들도 왕하거나 개수가 투출되게 되면 신경이 좀 예민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정화일간들은 제가 정화일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이렇게 포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백로와 뭐 있죠?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가 있고요. 백로가 되어야지만 신월에서 유월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신유술서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서쪽이 될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백호 하얀 호랑이가 되겠죠. 금이 왕한 금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월, 유월, 수월은 서쪽에 해당해서 금이 주관하는 구간이 되는데, 특히나 신유월이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 술월은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진술충미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신월과 유월이 실질적으로 금이 왕하죠.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은 금의 뭐가 되죠? 제왕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계절 중에서 신월과 유월이 가장 금이 왕한데, 특히나 유월이 가장 금이 왕하죠. 또 특히나 유금은 순수한 금이라고 해서 순수한 금. 그래서 유월이 가장 맑고 깨끗한 그런 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은 만약에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유월이 태어났을 때 뭘 좋아한다?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쌍청함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일간이 정화일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금백수청, 금수쌍청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정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볼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임수개수였으면 제가 반드시 금백수청, 금수쌍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라고 봤는데, 오늘 금의 입장에서는 신유월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화라든가 어저께 병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 병정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유월은 화의 여기가 뭐가 되는지 사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월은 병지가 되는 것이고요. 유월은 사지가 되는 것이고, 다음 달 술월은 화가 고지, 묘지가 된다라고 해서 일단 일간 자체가 갈하다 내지는 쇠잔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약하다. 그래서 병화가 6월에 태어나든 정화가 6월에 태어나든 일간 자체 화는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화인 태양과 같아서 6월의 병화는 그래도 아직은 병화의 기세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6월의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기세가 있든 없든 일단 약한 것이 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6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했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비경겁제 등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와 다르게 정화는
뭐예요? 인위적인 불, 사람이 만든 불이기 때문에 연료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연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을목은 있으면 안 될까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간의 을목은 지지의 묘목과 같은 것이고, 묘목의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고, 지지로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죠. 묘목의 본기는 을목이 되는 것이고, 간목의 본기는 인목의 본기는 간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에 묘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천간에 을목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지지로 인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간목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승목, 물에 젖어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을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신월이라고, 이거 안 쓰신 분들 쓰시기 바라고요. 자, 신월하고 유월의 차이가 있는데, 신월하고 유월의 차이는 지장간에 있어서 신금에는 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그 다음에 신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 있죠. 원령 자체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을목을 쓸 수가 없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물이 없이 굉장히 6월은 특징이 뭐냐면 기후는 차가우면서 건조한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6월의 간목이랑 6월의 을목 같은 경우도 을목이 물에 젖어 있는 습목이라기보다는 마른 갈대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대 같은 경우도 물에 젖어 있을 때는 불이 안 타지만은 갈대가 바싹 말라 있으면 불을 태울 수가 있죠. 이때 마른 갈대로 화를 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고초라고 하는 것은 마를 고자에 풀초자를 써서 고초, 마른 불로서 인등, 불을 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초인등격이 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은 뭐예요? 사주에 수기가 있어서는 된다는데 수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 수가 없으면 오행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정화일간 자체가 일단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없었을 때 정화일간을 을목으로라도 생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가 있으면 이건 고초인등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가 있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을목을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개수가 투출됐다, 아니면 지지로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고초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다. 그러면 이 고초인등격이 좋은 국세냐? 그렇지 않죠. 간목 있으면 간목으로 생겨주면 좋지, 굳이 마른 풀을 갖다가 마른 풀로 정화를 생조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천간에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으면 이거 고초인등격을 논할까요? 논하지 않을까요? 아니, 간목이 있는데 뭐하러 고초인등격을 논합니까? 간목 쓰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무라든가 할 때 그 나사를 박잖아요. 나사를 박을 때 드라이버로 박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드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드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를 박을 때 드라이버하고 드릴 있으면 당연히 드릴로 박는 것이 더 편하지, 굳이 힘들어가면서 팔에 알배겨 가면서 굳이 드라이버 쓸 필요는 없죠. 자, 정화가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를 박을 때 드릴을 쓰는 것이고요. 정화가 을목을 쓸 때 나사를 박을 때 드라이버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을 때 당연히 간목을 쓰고 드릴로 나사를 박는 개념이 월등히 좋은데 굳이 드라이버를 쓸 필요가 없죠. 자, 삽질을 땅을 팔 때 삽으로 파는 게 좋습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게 힘도 덜 들이고 작업 능률도 굉장히 크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간목을 쓰느냐 을목을 쓰느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을목을 쓸 때는 고초, 마른 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을목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6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또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좋은 국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간목을 얻고 내지는 인사우등에 뿌리를 둬서 정화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병화와 마찬가지로 임수로서 뭐예요? 보광해준다. 보광이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6월의 정화는 천간으로 간목 내지는 지지로 임목을 본 연후에 비견겁제를 보고 왕해지면 임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정화, 일간이 되겠고요.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간,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정화는 제가 음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금은 금 중에서 신금은 지지로 신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지지로 유금은 음금이 되죠. 그래서 일간도 음이고요. 월령도 음이 되죠. 음 대 음의 관계. 그러나 정화는, 화라고 하는 것은 극하는, 금을 극하는 관계, 화극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금을 보게 되면 저거는 뭐죠? 재성이 됩니다. 근데 정화도 음이고요. 그 다음에 유금도 금이기 때문에 재성 중에서도 어떤 재성? 편재가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제격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정화는 음대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편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적인 편제격이 되어, 원안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정석적인 개념의 편제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격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격국이 되겠죠. 단 중요한 거 유월은 애가 금왕절이면서 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는 여기가 사지라고 했죠. 사지. 그래서 뭐예요? 금왕 한 반면, 일단 금왕한 반면 그죠?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면 제다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내지는 신약한데 재성은 왕하다, 신약 제왕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다신약, 신약 제왕. 여기서 포인트를 재성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예요? 신약하다, 일간이 약한 것이 흠이 된다. 그래서 신약한 일간을 어떻게 돼요? 일간을 도와야 한다가 정답이 될 것이고, 약한 일간을 돕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존해 주는 것이고, 내지는 비경겁제로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 같은 것이 어머니.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인성은 목이 될 것입니다. 목 중에서도 제가 정인인 간목 내지는 정인인 인목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편인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주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비경겁제를 말해서 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화가 있어도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이 있어도 항상 정화는 정화라고 하는 것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간목은 한 점이라도 반드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명식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한 그런 사주국사가 되는데, 연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식신에 해당이 되죠. 식신은 일간이 왕할 때는 나의 기운을 발산하는 것으로 보지만,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일간의 기운을 어떻게 뺏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정화의 기운을 축토가 뺏어가서 이 축토는 유금하고 뭘 합니까? 유축, 회금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식신생재로 볼 수 있지만, 일간이 약했을 때는 생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설기태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이렇게 보게 되면 정화가 6월에 태어나서 유축하게 되고 신금 투출하게 되면 제다신약한 그런 국세가 더욱 더 강화가 된다. 반드시 인성 내지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비경겁제가 필요하다. 근데 일지 자체에도 다시 축토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두지 못합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정화일간이 저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매우 일간이 약한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월간에 다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화도 지지에 뿌리가 없고 이 정화도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일간이 이렇게 되면 신약이 아니라 극약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극약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약하다, 아주 약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생시를 볼 때 당연히 뭐가 필요할 겁니까? 일간 약하면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비견, 겁재가 있어 주어야지만 저가 살 것이고, 다시 생시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재성을 본다든가 다시 식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관성을 보게 되면은 정화일간은 그야말로 극신약한 사주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시는 인성 내지는 비견겁제가 오는 것을 반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과 화를 가지고 있는 생시, 이민, 계묘시, 그죠? 갑진시,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이 중에서도 옥석을 또 가릴 필요가 있는데,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민시가 되는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된 것은 좋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정화가 만약에 왕했다라고 하면 임수를 보게 되면 수보양광에서 좋다라고 보지만은 정화 옆에 일간 옆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서로 정임한 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가 썩 좋게 보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괜찮게 볼 수 있는 것은 임목을 봐서 임목의 정화의 뿌리도 되고 그 다음에 인중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민시가 나쁘지 않지만 임수가 투출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5개 한 T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묘시는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지지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묘목은 승목이라고 했죠. 고초인등격, 아까 말했던 고초인등격이 되려고 하면 수가 없어져야 되는데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금이 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초, 마른 풀이 아니라 어떤 풀, 물기가 아주 자박자박하게 묻어있는 풀이 되기 때문에 계묘시는 저는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갑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금왕절에 진토,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이 정화 일간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간목 하나가 뿌리가 약한 간목 하나가 정화를 생조해 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생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을사시 이렇게 됐을 때는 사화의 정화가 뿌리를 들 수 있죠. 을목은 역시나 이걸 마른 풀로 요거는 좀 마른 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을목이 정화를 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정화가 사에 뿌리를 두는 것이 이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6월에 축토 사화를 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래서 사주는 좀 크게 봐야죠. 사화가 있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유 축 뭐가 되죠? 삼합이 된다. 금, 국을 이룬다. 그래서 사중 병화의 기운이 약해진다, 강화된다, 약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가 사에 뿔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 을목도 고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목으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보다 을목으로 생조해 주는 것은 그 힘 자체가 이렇게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호시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무난한 생시가 아닐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간목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죠. 간목이. 근데 간목은 없습니다만 정화가 5의 뿌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가 달이 태양을 보면 정화 입장에서 달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정화일간이 약했을 때는 병화를 보면 이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셔서 만약에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에 무조건 이거는 병호시로 태어나야 되고요. 운은 어차피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초년부터 중년까지가 금수운이기 때문에 다른 생시에 태어나게 되면 좋지 못합니다. 병호시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민시, 뭐 병호시, 을사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목화운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어떤 생시, 이 12생시 중에서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병호시를 택해야지만 수운을 넘어갈 때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간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진짜 괜찮은 사주였을 텐데 병호시가 된다 하더라도 목이 없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